네, 안녕하세요. 저 세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네 가지의 딥러닝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는 댄스 블럭입니다. 댄스 블럭 같은 경우에는 인풋 벡터가 주어졌을 때 행렬을 곱해서 아웃풋 벡터를 내보내는 모듈이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뿐만이 아니고 일반적인 벡터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모듈입니다. 두 번째로 컨볼루션 블록입니다. 컨볼루션 블록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를 가능한 한 적게를 소모하기 위해서 특히 이미지를 위해서 부분의 이미지의 아주 부분만 봄으로써 다음 층에 출력을 내보내는 블럭이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에 적용될 수 있는 블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풀링 레이어입니다. 풀링 블럭 같은 경우에는 한 층에서 다음 층으로 출력을 내보내기 전에 가능한 한 간략화된 결과를 내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의 제일 큰 값이라든지 어떤 부분의 평균을 출력으로 내보낸 사이즈를 줄이는 연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랍 아웃 레이어였는데요. 드랍 아웃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의 특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특징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력 데이터의 학습 데이터의 어떤 특징들을 부분 제거하는 그런 모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네 가지 블럭을 소개를 해드린 걸 바탕으로 실제로 우리가 이미지를 인식하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환경은 여러분들께서 주피터라든지 콜앱을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요. 주피터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을 설치형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툴입니다. 그리고 콜앱 같은 경우에는 주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그대로 웹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하신 환경을 사용하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설치할 필요가 없는 콜앱을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진행을 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콜앱을 띄워놓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따라하시기 쉽도록 가능한 한 천천히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시된 코드를 같이 따라서 작성을 해보셔도 되고 편하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데이터셋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mlist라는 이름의 필기체 데이터셋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mlist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총 6만 개의 28 곱하기 28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들인데요. 실제로 이 내부 구조를 보면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0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검은색 부분 같은 경우에는 1 이상의 숫자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255비트이기 때문에 0부터 255비트의 숫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행렬과 같이 0과 1 사이로 이 벡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255로 이미지를 나눠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저희가 사용할 뉴럴 네트워크 구조는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 같은 경우에는 28 곱하기 28, 총 784개의 숫자를 가진 벡터가 입력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층은 총 128개의 요소를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출력 같은 경우에는 총 10개의 출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필기체 숫자를 입력으로 받았을 때 이 필기체 숫자가 어떤 것인지를 분류해야 되는데 이 숫자가 0부터 9까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결과는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시면 이게 4인지 9인지 약간 애매하죠. 어쨌든 이제 딥러닝이 판단하기를 4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은
총 출력으로 내보내는 10개의 숫자 중에 4가 숫자가 제일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8을 딥러닝은 제일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3과 5가 꽤 높은데 그 중에서도 5가 제일 높죠. 그래서 5라고 판별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5가 제일 높으니까 5라고 판별을 하는 그런 식의 출력을 기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결과를 해석을 하기 전에 결과가 제일 큰 값을 뉴럴 네트워크의 결과를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편하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이것이 다 합쳐지면은 1이 되도록, 마치 확률과 같이 1이 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소프트맥스라는 방식입니다. 이 소프트맥스는 제가 아래에 표기를 해드렸듯이 익스포넨셜을 취한 값을 사용을 하고, 익스포넨셜을 취한 값을 다 더한 값으로 정규화를 시켜준 값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실습을 따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콜앱을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 엠리스트라고 불리는 방금 제가 소개해드린 필기체 인식을 위한 데이터셋을 불러오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첫 번째 줄에서는 텐서플로우를 임포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언어는 파이썬으로 작성이 돼 있고 텐서플로우 2.0으로 작성이 되어 있는데, 파이썬 문법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텐서플로우를 임포트해서 이것의 닉네임을 tf라고 지정해 주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라인은 텐서플로우의 합의 모듈 중 케라스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그 중에 엠리스트를 불러오는 코드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라인을 보시면 엠리스트 코드를 불러왔는데 그 중에 데이터셋을 로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총 4개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2개의 튜플을 불러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왼쪽 튜플 같은 경우에는 학습에 사용될 트레이닝 데이터셋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다 되었다고 쳤을 때 이것의 정확도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테스트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대부분 5만 개의 이미지, 6만 개의 사진 중에 5만 개의 이미지를 사용하게 되고요. 테스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1만 개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엠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255비트의 이미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뉴럴 네트워크에 넣어주기 전에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변환을 시켜주기 위해서 255의 숫자로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실습을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55로 나눠졌을 경우와 나눠지지 않았을 경우에 출력의 차이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렇게 정규화를 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정확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떤 다른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이렇게 입력 값을 대체로 숫자를 0에서 1 사이로 또는 정규 분포를 따르도록 정규화해 주는 것이 권장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X, 즉 이미지의 트레이닝 데이터의 이미지와 테스트 데이터셋의 이미지를 전부 0에서 1 사이의 숫자로 변환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의 구조를 짜줘야 돼요. 구조를 짜줘야 되는데, 저희가 사용할 구조는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중간층이 128개로 이루어진 뉴럴 네트워크고,
출력은 10개의 출력을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모델을 케라스 모델즈의 시퀀셜로 지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케라스 모델즈의 시퀀셜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퀀셜 말 그대로 순차적인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층을 보시면 첫 번째 우리가 입력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층을 먼저 통과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릴 때 입력 이미지를 펴준다고 했잖아요. 입력 이미지가 28 곱하기 28 이미지로 주어지는데 이것을 1 곱하기 784의 벡터로 또는 행렬로 변환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라인에 보시면은 flatten 말 그대로 펴주는 연산을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를 보시면은 128개의 중간층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댄스 모듈을 사용하시는 것도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처음 강의에서 두 번째 강의에서 제가 비선형 함수, 즉 액티베이션 펑션을 취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액티베이션 펑션은 우리가 렐루로 설정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라인을 보시면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dropout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각 층에서 제거하는 유닛의 개수가 20%로 할당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층을 보시면 이제 10개의 출력을 댄스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변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출력 같은 경우에는 softmax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정규화를 시켜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를 위해서 액티베이션 펑션을 softmax로 지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트레이닝하기 위한 코드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에러의 합을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중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담이라는 최적화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러의 합을 로스라고 부르는데 이 로스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론 같으면 즉 그 뉴럴 네트워크가 예측한 것과 정답이 같으면 작아지고 틀리면 커지는 특성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Sparse Categorical Cross Entropy라는 것을 이 에러의 합으로 선정을 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우리가 분류 문제잖아요. 분류 문제는 대부분 Sparse Categorical Cross Entropy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냥 분류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은 이것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정답 Y트레인 레이블을 사용을 해서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에폭을 5라고 설정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에폭은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전부 다 순회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에폭을 5개로 설정을 했다는 것은 모든 트레이닝 데이터셋을 5번 순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학습된 모델을 얻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셋을 통해서 우리가 학습된 모델을 평가하는 것을 이런 단순한 코드를 사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 이 코드를 사용을 해서 직접 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직접 해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기다려 드릴게요. 자, 다 해보셨나요? 직접 해보신 분들의 정확도가 궁금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해봤을 때는 정확도가 한 90에서 93% 정도 나오면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정확도가 90, 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93%면은 사람의 정확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굉장히 짧은 코드로 꽤나 나쁘지 않은 성능을 성취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실제로 전체 코드를 보시면은 한 19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짧은 코드로 꽤나 높은 성능을 성취했다는 것이 바로 딥러닝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디를 수정을 해야 될까요? 전체를 다 수정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딥러닝의 장점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은 코드로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성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여기서 모델을 설정하는 부분, 즉 7번째부터 12번째 줄까지를 적절하게 수정을 하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좀 더 정확도를 높여볼게요. 저희가 이때까지는 모듈을 거의 사용하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사용한 모듈은 댄스 모듈과 드랍아웃 모듈 정도밖에 없었는데, 컨버전 모듈과 풀링 모듈을 사용하지 않았죠. 이것을 사용을 해서 뉴럴 네트워크의 정확도를 좀 더 높여보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르넷이라고 부르는 구조입니다. 보시면은 인풋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을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을 해서 한번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풀링을 사용을 해서 사이즈를 줄이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을 사용을 해서 또 통과를 시키고, 풀링을 해서 사이즈를 줄이고,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를 사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출력은 총 10개의 요소를 가진 벡터를 출력으로 내보내야 하고요. 자, 이것을 한번 프로그래밍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4개의 모듈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댄스 모듈과 플랫 모듈, 컨볼루션 모듈, 에버리지 풀링 모듈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미리 선언을 하신 모습을 보실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엠리스트 모듈을 엠리스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 이것도 로드를 하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데이터셋을 로딩을 하고 255로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방금과는 다르게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컨볼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를 위한 모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미지와 같은 형식의 입력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미지라고 한다면은 높이와 넓이 그리고 RGB, 즉 채널을 입력으로 주고받는데, 엠리스트 같은 경우는 색깔이 없잖아요. 그래서 색깔에 해당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28 곱하기 28의 행렬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미지와 유사한 형태로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하나의 차원을 추가를 해줍니다. 그래서 expand dims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28 곱하기 28 곱하기 1차원으로 엠리스트의 이미지를 변환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이미지처럼 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처음 소개해드린 르넷 구조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컨볼루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컨볼루션을 통과를 시키게 되고, 여기서 보시면은 커널 사이즈를 5 곱하기 5로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한 번에 5 곱하기 5의 부분을 입력 이미지 중에 5 곱하기 5의 부분을 계속 지나가면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정보를 줄여주기 위해서 풀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내는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컨볼루션 레이어를 통과를 시키고 풀링을 진행을 시키고요. 그리고 댄스 레이어에 통과를 시키기 전에 벡터를 펴주게 하는 연산, 아까와 동일하게 벡터를 펴주게 하는 플래튼 연산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댄스 레이어를 여러 번 통과를 시켜서 최종적으로는 소프트맥스로 액티베이션 시킨 10개의 벡터 또는 행렬을 출력으로 내보내는 구조를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아담이라는 옵티마이저를 사용을 해서 로스 또는 에러의 합을 최소화를 시키는 작업을 수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로스도 똑같이 스파스 카테고리컬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테스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해서 OF만큼 모델을 학습을 시킨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전체 코드는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제가 마찬가지로 잠시 기다려 드릴게요. 자, 다 해보셨나요? 자, 결과가 혹시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의 결과가 궁금한데 제가 아까 사람의 정확도가 97%, 98%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르넷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정확도가 97에서 98% 사이입니다. 사람과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가 아까의 구조에서 모델만 변경을 했을 뿐인데 굉장히 정확도가 높아졌고 사실 전체 코드도 굉장히 간결하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단순한 코드를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높은 성능을 성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딥러닝의 장점입니다. 자, 제가 이번 강의에서 아주 간단한 뉴럴 네트워크와 르넷을 소개를 해드렸죠. 그리고 이것을 엠니스트를 사용을 해서 엠니스트의 필기체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이것을 0부터 9까지 분류를 하는 작업을 수행했는데 놀랍게도 이 정도의 단순한 코드만으로도 사람과 비슷한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지가 좀 더 커지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복잡한 뉴럴 네트워크 구조가 필요하겠죠. 이걸 위한 뉴럴 네트워크 구조가 다양하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VGG, ResNet, NSNet과 같은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더 고차원의 이미지 또는 좀 더 하이 레졸루션의 이미지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런 뉴럴 네트워크 구조를 참고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이런 VGG, ResNet, NSNet과 같은 구조를 뛰어넘는 새로운 구조를 제안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럴 네트워크 또는 딥러닝, 인공지능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